코가 시원해진다고 해서 막힌 코를 뻥 뚫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산성제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지난번 가습기 영상에서 밝혔듯이 저는 비염 환자입니다. 저도예요. 아마 비염 없는 분 찾기가 더 어려울걸요? 맞아요. 네, 뭐 심하냐 안 심하냐 그 정도 차이지. 네, 그리고 이제 건조한 계절이 되면 비염 환자들은 더 심하지만 비염 환자가 아닌 분들도 코가 붓고 심하면 피가 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맞아요. 피 보여드렸죠? 가습기 말고도 제가 코 건강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챙겨야 되는 게 코세척이다. 저는 그거 하고 있다. 네. 이거를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진료실에서도 많이 말씀드려요. 이게 한때 TV에서도 유행을 해가지고 연예인분들이 막 대표 모델로 나와서 막 파는 상품도 있었고, 코세척을 하면은 뭐 좋다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왠지 좀 무서워가지고. 아, 맞아요. 네. 진료실에서 설명드리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안 아파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코세척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세척 하면 좋은 건 알아요. 그리고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긴 해. 의학적으로 코세척을 하면 좋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코세척은 말 그대로 코 안쪽을 씻어주는 거예요, 물로. 이 물로 씻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콧물이 많이 차 있거나 코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피가 나서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거를 씻어주면서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느낌도 있고요. 네. 미세먼지 많은 날 이렇게 숨 쉬고 나면 코 안쪽에 미세먼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거를 씻어주는 역할도 하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꽃가루 알레르기 특히 이런 것들, 그런 걸 있으신 분들이 코에 숨쉬다 보면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씻어주는 역할도 하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은 염증 매개물질 이런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걸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세척도 이렇기 때문에 코 안쪽을 씻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건조한 날 코세척을 하고 나면 뭔가 좀 안에가 촉촉해진 느낌? 아, 맞아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당직 서고 나면 너무 건조해서 코 안쪽이 막 마르고 아프거든요. 근데 그럴 때 코세척 한번 딱 해주면 바로 아픈 게 사라져요. 코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가습기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코 점막이 마르게 되면 그 자체로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벽이 하나 손상되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더 잘하게 됩니다. 네. 코세척이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코가 시원해진다고 해서 막힌 코를 뻥 뚫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코세척 시원해지는 막 영상, 대리만족 영상들 보면 콧물이 왕창 나오면서 맞아. 근데 그렇게 콧물이 왕창 나오면서 시원해지는 건 맞는데 우리가 코가 막히는 원인은 콧물이 차는 것도 있지만 코가 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가 붓는 경우까지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이거는 코세척을 하면 무조건 코가 뻥 뚫려야 된다라는 인식은 좀 잘못된 거고, 이걸 강조드린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코세척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아플까봐.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수영하거나 이러면 코에 물 들어가면 여기가 아프잖아, 맵고. 맞아요. 알게 모르게 공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코 안에는 항상 물이 있어요. 콧물. 맞아요. 근데 콧물 때문에 코가 아프진 않잖아요. 맵진 않지. 네.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나트륨 농도예요. 우리 체액과 똑같은 나트륨 농도를 가진 액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그게 바로 0.9%. NaCl. 네. 그 생리식염수라고 하죠. 네. 생각해보면 렌즈 끼시는 분들 그 안약 막 넣잖아요. 안약도 넣고 이제 생리식염수 많이 넣는데 그게 0.9%의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코나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픕니다. 네. 근데 이런 생리식염수는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큰 통으로 팔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너무 무겁고 막 들고 다니기 힘들다 그러면은 가루도 있잖아요. 여기 준비했는데 네. 이런 가루도 팔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일반 식용 가루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소금. 그것만 들어있는 되게 정제된 거기 때문에 이 정제된 제품 보면 구매하시면 항상 물 얼마랑 섞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0.9%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짜거나 싱거우면은 매울 수 있어요. 또 약국에서 생리식염수 사실 때 주의해야 될 게 렌즈 세척용. 맞아.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 안에는 보존제나 이런 여러 가지 약품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코 세척하는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안 들어가 있는 순수한 생리식염수가 있어요. 그런 걸 구매하시면 코 세척 안 아프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뭐 그냥 쉽게 구매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도 이제 민이랑 민이 동생 한번 코 세척 한번 시켜보려는데 아주 그냥 학을 때 애들이 맞아요. 도망가. 그래서 이제 시키는 게 어려운 것도 있긴 하지만 몇 살부터 하면 돼요? 생리식염수가 어차피 들어가도 안 아프잖아요. 안 아픈 건 애기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신생아부터 코세척 할 수 있어요. 단지 방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기들이 신생아 시기 너무 어릴 때 한 6개월도 안 되는 나이대가 되면
아직 그때는 이 코로 들어간 액체가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이거를 딱 막아줘야 흡인이 안 되는데 맞아. 그 기능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겠네. 네, 폐로 흡인되는 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콸콸콸 들어가는 코 세척은 안 하는 게 좋고 생리식염수 한두 방울을 콧구멍에 넣는 거예요. 뭐 그 상태로 끝내도 되고요. 아니면 그렇게 한 다음에 콧모르기가 집에 있다 그러면은 그걸로 콧물을 좀 뽑아주시면 물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코 세척이 됩니다. 식염수로 이렇게 확 밀어내는 게 아니고 소량으로도 할 수 있겠네. 네. 그렇게 하면. 애들은 저희 콧구멍이 작기 때문에 그 정도 충분하고 그리고 스프레이 제품이 있어요. 코 안에 뿌리는. 맞아요. 팔아요. 네. 약국에도. 약국에 이제 제품화된 것도 있고 뭐 아니면 제가 이번에 이제 사봤는데 이런 그냥 빈 통도 팝니다. 여기다 생리식염수 담아서 그냥 칙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 물을 흘려주는 걸 이게 관류형 코세척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프레이형 코세척도 비염 예방 효과가 이 관류형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애들이 우리 흔히 하는 코세척 너무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면은 억지로 시킬 필요 없이 스프레이로도 충분히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거네요. 왜냐면 씻어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네. 막 문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뻥 뚫리게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코세척이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스프레이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해줘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루에 몇 번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우리 피부가 건조할 때 막 물로 자주 씻어주면 촉촉해질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에 피지가 나와야 정말 촉촉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코의 점막도 물로 씻어주면 계속 촉촉할 것 같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점액이 나와야 돼요. 콧물이. 반대로 얘기하면은 코세척을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코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너무 자주 하면?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에서 3번 사이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루에 한 번 하겠다 그러면은 가장 불편할 때 뭐 자기 전에 불편하신 분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한 번 하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하고요. 외출하고 들어와서 한 번 더 해요. 콧가루 알레르기나 이런 알레르기 환자분들은 밖에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코에 묻혀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들어와서 하기도 하고 나는 코 막히는 게 잘 때 너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 알고 있는 관류형 코세척 방법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관류형 코세척은 일단 협조가 되는 나이 때부터 하면 되거든요. 방법을 자세하게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한쪽 코로 물을 넣어서 반대쪽 코로 나오게 하는 관류형 코세척 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이런 코세척 하는 통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리식염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리식염수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그냥 사용하시면 돼서 편한데 만들어서 사용하는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거기서 시키는 양만큼 물을 딱 섞어야 0.9% 농도의 소금물이 되면서 우리 코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섞는 물은 깨끗한 물을 한번 끓였다가 식혀가지고 소독이 된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차가운 상태나 뜨거운 상태로 코에 넣으면 오히려 자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졌을 때 미지근한 온도의 생리식염수로 코세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리식염수 통에다가 생리식염수를 준비하셨다면 코세척 준비는 끝나는데요. 코세척을 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물을 넣는 게 아니라 먼저 코를 한번 풀어주시는 겁니다. 양쪽 코를 둘 다 막고 코를 풀면 귀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중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한쪽 코씩 번갈아 가면서 코를 먼저 풀어주셔서 이물질을 한번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세척 할 때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할 건데요. 생리식염수 기구에 따라 용량은 다른데 한 번 세척할 때마다 100에서 200ml 정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어른 기준이니까 아이들은 한 50ml 정도만 세척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으면 코세척을 해볼 텐데 코세척을 하려면 고개를 한 15도 정도 앞으로 좀 숙여 주시고요. 뭐 조금 더 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기구의 끝에 이 팁의 각도에 따라서 고개는 자유롭게 이렇게 편한 각도로 돌리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소리를 아 내시면서 이 한쪽 코로 물을 넣어서 반대쪽 코로 흘려줄 텐데 아 라고 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 목 뒤로 넘어가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 반대쪽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코를 풀어줄게요.
할 때 목 뒤로 조금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 뒤로 조금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목 뒤로 넘어가는 걸 좀 방지하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헛구역질 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폐로 넘어가면은 흡인이 될 수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 소리를 내면서 코 세척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1차적으로 이렇게 세척을 하고 코를 푸시면 아까 처음에 코 풀 때 안 나왔던 것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세척을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 세척하시면 코 안이 훨씬 시원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전하게 코 세척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코 세척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심오해요. 심오해요. 이 세상이 심오해. 부비동까지 씻어. 맞아요. 우리 코 옆에는 부비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콧물이 차는 거를 우리가 축농증, 부비동염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도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코 세척 영상에서는 요런 각도로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돌려서 요 코 옆쪽으로, 바깥쪽으로 물이 나가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보통 코 세척 방법으로 하고 코를 한번 풀어준 다음에 저는 두 번째 때 이게 부비동까지 씻어주면 두 번에 걸쳐서 코 전체를 다 씻어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코 세척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코 막힌 걸 꽉 뚫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코가 많이 막히면 코 세척할 때 안 들어가. 맞아. 그럼 억지로 뚫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중이염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코 안쪽에는 귀랑 연결된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타고 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중이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네. 여기 코에 있는 것들이 귀로 가니까 코딱지가 귀로 가는 거네. 코를 뻥 뚫어주는 게 아니다. 코를 씻어주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아이들은 유스타키오관이 여기 짧고 수평이에요. 그래서 코 세척하고 귀를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덜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들용 코 세척기 중에 주사기 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압력이 너무 셀 수 있어요. 그러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약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주사기는 압력이 되게 세가지고 귀로 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른분들 중에서 코 세척만 하면 귀가 답답하다, 그런 분들은 유스타키오관의 기능이 원래는 평소에 닫혀있다 열려있다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잘 열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중이염이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형 코 세척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스프레이 제품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의사라고 안 아픈 거 아니잖아요? 네, 저 소아과 의사가 처음 되고 나서 감기에 정말 많이 걸렸어요. 아, 어쩔 수 없어. 아픈 애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아파서 안 되겠다. 그래서 몇 가지 건강 수칙을 잘 지켰더니 근데 지금은 신생아를 보지만 제가 예전에 감기 환자들을 주로 진료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잘 안 걸리고 남들보다 오히려 더 안 걸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코 세척이었고 이 코 점막을 튼튼하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몸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비염으로 고생 중이지만 적어도 콧물 때문에 남들처럼 막 계속 닦아야 되고 그런 고생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코 세척을 비롯한 비염 관리를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코 세척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본인이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 코 세척 미리 해보시는 거 연습하셔서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영상으로 우리 비염 환자들에게 힘든 환절기 그리고 겨울 그리고 봄까지 코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